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반복한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1% 넘게 오른 3,900선에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는데요.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만이 홀로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0.19% 내린 3,846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 반도체주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 상승 마감한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이 3%대 약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역시 각각 0.45%, 0.77%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대형주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물량 담아낸 가운데 외인과 기관이 각각 393억 원, 308억 원 쌍끌이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코스닥 0.87% 내린 856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하루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22% 상승한 반면에 에코프로가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바이오주가 오늘 상당히 강한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알테오젠이 2.59% 약세 보이면서 52만 7천 원의 종가 형성해줬고요. ABL바이오와 팩토론 역시 각각 3%, 15%대 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좀 강하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불안한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오늘 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글로벌 증시 지난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AI 버블론이 재확산하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주요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9월 고용 보고서 정도가 있었는데요. 자, 이벤트 전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가지던 미증시는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초의 강세를 보였지만, 자, 이후 노동 지표 악화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세로 강하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나스닥을 기준으로 하루 만에 최고 최저점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강력한 그런 변동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선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이유였던 고용 보고서 부분을 본다면, 자, 9월 고용 보고서 결과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또 그동안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10월 고용 보고서는 발표 자체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일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면 9월 고용지표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은 서로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문제가 되는 고용 부분이 불확실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니까 악재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비농업 고용지수의 경우 예상치와 실제 결과에서 갭 차이를 가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그런 지표인데요. 실제로 지난 7월과 8월 모두 예상치를 크게 밑돌게 되면서 고용이 악화됐었고, 자, 9월에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난 그 정도의 결과입니다. 자, 반면에 그동안 꾸준하게 상승해온 실업률은 24년도 5월 4%에 진입하면서, 자, 이제는 4.4%까지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상승해온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또 한 번 노동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자, 하지만 시장은 이번 9월 비농업 고용지수 결과를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목요일 미증시는 강한 혼조세와 함께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요. 자, 이렇게 단기 지표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만, 자, 지난주에도 노동지표 악화에 따라서 이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전망을 말씀드렸었죠. 자, 목요일 이후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금리를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인플레이션은 덜 심각하며 고용 둔화가 뚜렷하다는 것을 근거로 말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 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상승하면서 금요일 미증시는 재차 회복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최측근이자 연준의 2인자인 존 윌리엄스의 이런 발언을 사전에 합의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 것 치고는 증시 회복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시장도 현 시점에서의 통화 정책을 불안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연준은 양적 긴축 종료를 공식적으로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양적 긴축 종료 이유는 연준이 관리하는 금리보다 지금 시장에서의 초단기 금리가 더 상승하게 되는 일이 빈번해지게 되면서 시장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자, 연준 입장에서 추가적인 금리 변동에 대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QT를,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종료하게 된 것인 만큼 현재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결정되는 금리 방향은 어느 쪽이든 리스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만약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면 QT 종료 시점,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이 추가될 것이고, 이렇게 평소보다 많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세 인플레이션까지 덤으로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금리 인하는 단기 인플레이션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를 거의 확실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자, 반대로 현 시점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면 미국의 부채 해소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디폴트 가능성까지도 좀 길게 봤을 때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부채는 해소 자체가 좀 불확실한데, 자, 이번 셧다운의 이유도 국가 부채 문제로 인한 재정 축소의 그런 문제였었죠. 자, 결국 트럼프가 이기긴 했지만 내년 중간 선거 때문이라도 국가 재정을 더 이상 줄이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도 연일 그 최전치를 갱신 중인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재정 축소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방향이겠습니다. 이 말은 쓰는 돈은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채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게 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해 버린다면 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간의 양적 긴축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진행 중인 시기에서 지금 갚는 이자는 금리가 높음으로 비싸지만 나중에 갚는 이자는 금리가 낮아져 있으므로 저렴합니다. 또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돈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채에 대한 부담을 희석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니 부채만을 생각한다면 금리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인하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결정되는 금리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또 디폴트 가능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리스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더 우려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자,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금리를 내린 이후에 적당한 선에서 금리를 장기간 동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야지만 부채 리스크도 줄이고 미국의 부채 리스크도 줄이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제가 12월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확실하게 발생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염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은 유지를 시켜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상당한 단소 조항을 연준이 말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12월 금리 인하를 장기간 셧다운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면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당장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12월 FOMC에서의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 그렇게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12월에 금리 인하만 진행이 된다면 강력한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하면서 AI 버블론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시작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발생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금리 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점차 우려되는 시기에서 핵심 지표인 10월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번 셧다운으로 발표가 취소가 된 상황이고 그 외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PC 소매 판부 정도로 향후 시장을 가늠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지표들의 결과가 최악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연말 랠리는 거의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번 주까지 나타날 수 있는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을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본다면 단기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고용지표 혼선과 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고 QT 종료 신호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난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조정 구간은 오히려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뭐 기존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좋습니다. 우선 뭐 신규로 목표가 돌파하고 뭐 이런 종목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난주 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네, 하락이 좀 강했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한 흐름에서 제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종목별로 이제 우리가 좋은 기회로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 계속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종목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자 지난주 공략주가 시젠이었잖아요. 네네. 시젠을 시젠. 제가 차트 보겠어요. 자 25,7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후에 증시 하락이 좀 이어지면서 일부 이탈하는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종가가 24,300원입니다. 자 제가 목표가를 28,500원까지 제시를 드렸고요. 이 종목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니까요. 지난주에 신규로 매수한 종목입니다. 자 분할로 대응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또 뭐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추가 하락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강한 지지 추세의 하단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하락이 계속해서 뭐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뭐 상승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고영 고영 보겠습니다. 고영 좀 헷갈리네요. 이게 네, 진입된 고영. 종목이 많지 않아가지고 고영 제가 19,100원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아주 잠시죠. 뭐 금요일 좀 하락 좀 강했고 그때 좀 하락이 나왔다가 오늘 좀 오전장에도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좀 반등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다 올라온 상황인데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뭐 AI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었죠. 목표 구간도 좀 넓게 좀 대응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목표가 유지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뭐 잠시 이탈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된다. 여기서는 조금 글쎄요. 이번 주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빠질 만한 그런 뭐 차트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재료 자체도 괜찮고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꾸준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구체적인 대응 부분 그거는 제가 뭐 또 따로 그렇죠. 네네. 따로 또 이제 탁스 통신망 안에서 네네 그렇게 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 저는 갑자기 걱정이 되신다고요? 이게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 때문인지 건강한 어. 조정이길 바라보기는 하지만 제가 AI 알기로 뭐 버블론도 그동안은 그렇고 뭐 네. 크게는 걱정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사신 거라도 그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좀 AI 버블론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좀 증시에 좋지 않은 그쵸. 이슈들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사신 거 있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따로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좋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미증시 약세 영향과 그다음에 고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한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코스피 4,05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었지만 하루 만에 다음 날 하루 만에 3,850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정말 강한 그런 변동성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뭐 2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변동성, 단기 변동성을 가진 만큼 뭐 일희일비하기가 개인분들 입장에서 좀 쉬운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AI 버블론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AI 대장인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결과는 예상치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당장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해서 자, AI는 버블이 아닌 것이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텐데요. 자, 흔히 버블은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그런 주식을 뜻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제 가치는 현재까지도 독보적인 게 사실이고 무엇보다 기술력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엔비디아의 독점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고 또 AI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엄청난 양의 그런 인프라들이 충당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AI에서 투자 이상의 어떤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추후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일 텐데 뭐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AGI가 나오려면 아직 뭐 1, 20년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아 씨 혹시 그 AGI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걸까요? AGI는 이제 AI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명령을 하면은 따라야 네네. 되잖아요. 그렇죠. AI는 그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발전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데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제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떤 그 자아의 개념을 가진다고 해야 될까요? 쉽게 표현한다면 네네. 그런 게 바로 이제 AGI인 것이죠. 이제 네. 그게 나오려면 아직 뭐 1, 20년이 남기는 했지만 네. 나오면은 이게 뭐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투자의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결과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다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제 AGI 얘기를 하면서 아직 네네. AI 버블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버블론이 아니다.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려고 네네, 좋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네네. 이거 또 순서가 또 좀 티키타카를 원했던 티키타카를 건데, 갑자기 네네. 원하셨구나. 좋습니다. 딴 데 보셔가지고 네. 저랑 얘기하기 싫은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셨구나. 네네. 제가 오해를 했네요 그동안. 계속 아무튼 설명 네네.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닷컴 버블 때랑 좀 비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닷컴 버블은 사실 그러니까 뭐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발생한 그 유동성으로 네네. 인해서 그냥 묻지마식 투자가 이루어졌었던 것이고 AI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 좀 더 밀접해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AI를 구축하기 위한 그 엄청난 양의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엄청난 하드웨어들, 그쵸. 전력 네네.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AGI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랑은 지금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닷컴은 그냥 사실 뭐 없잖아요. 그냥 그쵸. 뭐 닷컴 땡. 거기에 막 묻지 마시고 닷컴 들어가면 다 올랐었거든요. 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때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또 AGI 좀 이제 나오려면 좀 걸리긴 하지만 아무튼 네네. 나오긴 할 거다. 빠르게 전망하는 사람들은 뭐 2년, 5년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막 향후 10년에서 20년 그 정도. 이제 그 하드웨어도 그만큼 많이 구축이 돼야 되고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만한 가치는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향후 시장이 지금 이제 긴축이 끝났잖아요. 그죠? 유동성이 네네. 지금도 유동성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M2 통화량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더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강제적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유동성은 어쨌거나 내년까지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더 공급이 돼요. 시장에. 그렇죠? 네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아무래도 증시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수아 씨 지갑으로는 가지 않겠죠. 네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주식은 또 풀어줘요. 네네. 그리고 규제도 완화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돈이? 자연스럽게 증시 쪽으로. 그죠? 증시 쪽으로 네. 흘러갈 텐데 가장 전망이 좋은 섹터는 AI죠. AI. 그거는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나 뭐 LG에서도 그 이번에 엔비디아와 이렇게 협업이 되면서 그렇죠? 이 엄청난 비전이 발생이 된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내년까지는 추가적으로 공급될 것이고 AI 섹터 전망이 밝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제가 준비한 게 지금 순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뭐 할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뭐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실까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환율 부담과 미증시 약세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AI 버블론이 과열되고 있지만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는 만큼 시장은 여전히 구조적 상승 흐름 안에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 구간은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한 시기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흐름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기 전에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2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 섹터는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AI로 준비를 AI 네, 좋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또 AI로 또 재미를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한 번 더 재미 보시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네. 자, 섹터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표하는 섹터죠. 자, AI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주요 기업들이 투자 중인 미래가치가 뻔한 시장을 대표하는 섹터입니다. 자, 이제 AI는 단일 기술이 아닌 모든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과정인데요. 자, 세계 주요국들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투입하고 있으며, 자, 세계 주요 기업들 또한 투자비를 매년 두세 배씩 확장 중인 상황인데, 자, 이러한 투자는 결국 AI 관련 인프라, 반도체, 그리고 알고리즘 서비스 기업들의 장기간의 그런 어떤 성장을 의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의 연산량은 계산하는 그 양은 매년 10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중심의 GPU와 메모리 그리고 서버, 네트워크 같은 하드웨어 섹터들이 동반 성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AI는 이 모든 서비스의 성장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성을 보이는 만큼 현 시장을 대표하는 섹터는 당연히 AI일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G20에서 글로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글로벌 리더십과 외교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AI를 제시한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말뿐인 게 아니라 결국 정부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자, 특히 AI 혜택에 대한 분배 이런 부분을 강조한 부분은 국민 생활과 산업용 AI 산업이 먼저 좀 강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발언 이후에 나타나게 될 규제 개혁이라든지 제도 역시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선되는 긍정적인 쪽으로 또 거기서 파생되는 관련주들의 수급도 당연히 뒤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AI 인프라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지금은 관련 수혜주를 꾸준하게 우리가 발굴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늘려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직접적인 수혜주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기 좀 상당히 괜찮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좀 준비를 한 종목인데요. 잠시 후에 종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공략 섹터로는 AI 섹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AI는 이제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글로벌 국가와 기업들이 집중 투자하는 섹터입니다. 정부의 전략적 투자 확대까지 더해져 관련 수혜주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인데요. 유망 종목을 꾸준히 발굴하고 비중을 늘려가야 하는 섹터로 AI 섹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주신 AI 섹터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익숙한 그런 그쵸.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한컴이라고도 하죠. 한컴은 이제 단순한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닌 AI 공공 보안 클라우드 플랫폼 등등 관련 분야로 이미 확장한 종합 IT 기업입니다. 자, 일단 한컴은 대표 국산 오피스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AI 기능만 강화를 하게 된다면 고객의 그 락인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갖춰지는 거죠. 그런 락인이 증가하게 되고 신규 구독에 따르는 매출 확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AI 기반의 문서 요약이나 자동 보고서, 그리고 번역, 회의록 생성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단가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AI 오피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쟁력 자체가 플러스 AI가 더해지게 되면서 레버리지가 좋은 레버리지가 발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컴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관공서 등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정부의 AI 예산 확대가 한컴의 직접 수혜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또 몇 년 전부터 오피스 제품을 글로벌 SaaS 형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자, SaaS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라는 뜻입니다. SaaS는 그 핵심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직접 사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좀 설치하지 않고 빌려 쓴다 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워드나 엑셀 같은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됐었지만 이제는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바로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 컴퓨터에다가 엑셀 지금 설치돼 있나요? 그렇죠. 설치해서 사용하던 거를 네네. 다 지워버리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너무 네네. 좋은 것 같죠? 네. 근데 거기에 입력하는 정보가 그 회사에서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네네. 정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보가 돈인 시대거든요. 그렇죠. 또 여기서 파급되는 그 어떤 그런 이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쵸. 오. 자연스럽게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 지금 타이밍적으로도 좀 괜찮죠. 얼마 전에 그런 G20에서의 그런 대통령 발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제가 증시 조정은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 주 후반부터는 좀 반등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 반등했을 때 가장 자극받을 수 있는 섹터가 AI이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선도해가지고 막 AI를 막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막 규제도 풀어주고 막 이런 걸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모든 국가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기회로 이걸 더 키워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효과, 그죠? 수급, 정책 수혜 기대감. 그 네. 투자가 어디로 나타날까? 요거를 좀 뻔한 대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한국과 컴퓨터다. 네네. 그런 거고요. 차트도 좀 봐야 돼요. 네, 차트 좋습니다. 해도 되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차트 봐주시면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올해 6월부터는 꾸준한 이게 하락세가 이제 이어졌고요. 저 9월에 이 약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이동평균선에 맞고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죠 수급이 많이 빠져 있는 6월부터니까 11월이니까 5개월 동안 하락만 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좀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관련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시황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특히나 직접 수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니라 너무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이 종목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6월까지 상승 흐름을 차트에서 본다면은 하루에 7%, 14%, 18% 이런 식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단기간에 2개월 만에 이게 엄청난 상승폭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러한 강한 수급이 재차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장기간 좀 차트를 보더라도 요거는 좀 과거죠. 24년 작년 1월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차트 그때 당시에 강한 수급을 한번 받았다가 조금 소외가 됐었고 자 이후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6월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는데 자 이때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이 포인트에도 그다음에 이때도 작업을 받았었고 이게 다 흐름에 의한 수급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특히나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AI 관련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G20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의 근거 여기서 이 강한 지지가 무너지기보다는 상승의 근거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시황을 먼저 보신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은 이 흐름을 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차트상에 이동평균선을 맞았으니까 이 종목은 떨어질 거야.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쟁이라고 하죠. 차트로 돈 번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차트요. 네, 차트가 기술적 지표로만
의존해가지고 그렇진 않은 것 그거는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쉽지 봐요. 않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시황, 그러니까 재료가 없는 이상 음, 그 확률을 예상한다는 거는 맞아요. 전 좀 약간 미신 같은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어렵다. 차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을 먼저 보고 나서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흐름을 좀 더 가능성 높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종목이고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따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진행하는 거는 뭐 네, 이렇게 팍스통신망 안에서. 그죠. 네. 거기로 들어오시면 네, 거기로 좋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공략주로 한글과 컴퓨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컴은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AI, 보안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확장한 종합 IT 기업인데요. AI 기능 강화와 정부의 예산 확대가 매출 성장과 주가 레버리지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공략 섹터는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네네. 아무도 관심 없는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도까지는 섹터요. 아닌데 상... 좀 세력은 좀 관심 있지 않을까. 음. 세력들은. 네. 어떤 그런- 섹터일까요? 자, 바로 그 엔터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엔터주. 네, 이게 제가 블라인드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인데, 네네. 근데 관심 없는 걸 가져왔어요. 어떤 그만한 의미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네네. 이게 장기간으로 봐도 좋은 그런 음. 섹터로 제가 좀 생각하고 가지고 왔는데, 자,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 엔터 시장은 꾸준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사실 AI 시장에서 약간 벗어나는 섹터가 바로 엔터 쪽인데요. 자, 그보다는 메타버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섹터가 바로 엔터주입니다. 자, 우선 지금 시기에서 엔터주가 제가 좀 소외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관점에서의 소외되는 부분인 것이고, 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엔터주 쪽은 지속적인 어떤 그 수급 여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중일 간의 그 갈등이 격화 중인 만큼 테마성 수급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중국은 일본 관광 자제를 권고하기에 이르면서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에 대한 무료 환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다카이시 총리에 대한 대만 유사시 개입 관련 발언에 대해서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시 총리에 대해서 좀 굉장히 나쁜 말을 했거든요. 이거 방송에서 말을 입에 담기도 어려운 네네. 아주 나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말이죠? 되게 잔인한 말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이거는 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말을 격한 발언을 그만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그만큼 좀 심화되고 있죠. 격화되고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게 뭔가요? 어떤 거였죠? 아니, 방송 같이 하시잖아요. 화장품 추천드렸어요. 맞아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죠. 네.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반사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당장 들을 수 있는 게 여행주, 네네. 그다음 화장품 네. 이런 쪽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중국 소비주 쪽으로. 그 이후로 가져가는 게 엔터주예요. 엔터주. 그래서 준비를 한 게 바로 엔터주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게 엔터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 이어서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엔터주인데요. 자, 지금 중일 대립은 본격화되기 시작한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오는 반사적인 그런 어떤 그런 수급은 어디로 유입될지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 생각을 고민을 좀 해서 좀 미리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한한령을 해제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엔터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 증시 하락에 따라서 엔터주는 특히나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AI가 너무 지나치게 부각이 되니까 좀 소외되는 게 더 강한 그런 경향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진한 실적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동시에 좀 줄어들었었다. 과거에 줄어들었었다. 하지만 중일 대립이라는 이런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재료에 따라서 반사이익 기대감과 함께 내년 전망치는 성장 전망치가 내년에는 더 타이밍이 좋거든요. 네,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좀 부진했는데 내년에는 저 성장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요. 증권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엔터주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데 개인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중장기로 가져가기 좋은 섹터이고 그런 수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제가 좀 엄선해서 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공략 섹터로는 엔터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온 엔터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수급 여력이 있는 섹터인데요. 최근 중일 갈등 격화와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엔터주의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섹터로 엔터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전무님 오늘 소개해 주신 엔터주 블라인드 종목으로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이 종목 설명을 하면은 네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모르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네. 그래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은 그만큼 드리겠습니다. 좀 대표적인 섹터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아실 만한 음. 그런 종목이고, 자 엔터를 그 대표하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종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국보급 그룹으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뭐 이제는 특정 아티스트 의존도를 좀 낮추고 구조적인 강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업의 가장 강력한 그런 모멘텀은 내년부터 국보급 그룹의 완전한 활동 재개라는 강력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이벤트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전체적인 실적 구조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또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 가장 차별화된 강점이 바로 플랫폼에 대한 수익인데요. 네네. 구독 멤버십 커머스는 고마진 구조로 되어 있고 글로벌 팬덤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차별화된 안정적인 구조로 운영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국보급 그룹의 활동 재개와 함께 미국 시장 확대와 구조 확장이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에 따르는 달러 기반 매출 확대 부분이라든지 예상할 수 있는 확대 부분이라든지 엔터가 아닌 IP 플랫폼 기업으로 관점이 달라지게 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중일 갈등으로 반사이익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엔터주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가졌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꾸준한 그 최근까지 흐름을 가진 기업이고요. 자, 이렇게 추세 저점을 꾸준하게 형성하면서 지금도 추세 저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가격에도 사셔도 문제가 없겠는데 구체적인 매수가 목표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제가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랠리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랠리 전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조정을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고 같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